안녕하세요.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시민구단 최초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 성남이 골리앗 광저우를 무너뜨렸습니다. 중국 리그에서 5년 연속 우승한 데 이어 2013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었던 광저우지만 성남 선수와 김학범 감독 앞에서는 안 통했는데요. 성남의 활약이 대단했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 1차전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성남이 광저우 헝다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23분 성남의 김두현이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고 조르직료에게 공을 넘깁니다. 조르직료는 성남의 선제골을 선물합니다. 김두현이 슈팅하는 척하며 상대팀을 무너뜨리는 것이 압권이었습니다. 전반 막판 광저우 황보원의 20m짜리 중거리 슛이 나왔습니다. 골키퍼 박준현의 손을 지나 골문에 꽂혀 아쉬웠습니다. 후반 20분 중국의 무술축구가 나왔습니다. 헤딩하려는 피카르도를 광저우 수비수가 가격합니다. 광저우 수비수는 퇴장을, 성남은 수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성남의 프리킥 상황에서 골문 앞에 있던 피카르도가 또 넘어집니다. 이번에도 광저우 수비수가 넘어뜨린 것입니다. 키크로 나선 김두현은 침착하게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1차전을 2대1 승리로 장식한 성남은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8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의 해트트릭을 앞세워 에스파뇰을 4대1로 이겼지만 바르셀로나에 우승을 내줬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속에 후반 13분 호날두가 드디어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벤제마의 전진 패스를 놓치지 않고 골로 만듭니다. 하지만 에스파뇰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후반 27분 스투아니가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33분 마르셀로의 추가골로 레알은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이후 호날두가 후반 37분 팀의 세 번째 골을, 후반 막판 또 한 골을 넣어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호날두는 이날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리그 45골을 기록해 메시를 제치고 올 시즌 득점왕을 사실상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우승은 바르셀로나에게 넘겨줬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결승골로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을 빼앗아갔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대결 후 우승이라 그 기쁨이 더 컸습니다. 안방에서 우승을 헌납할 수 없다던 아틀레티코는 골을 넣기 위해 총 공세를 펼쳤지만 경기는 득점 없이 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팽팽히 맞선 후반 20분 메시는 페드로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후 골을 뽑아냈습니다. 철벽 수비 속에서 빈틈이 보이자 메시는 지체 없이 골을 넣은 것입니다. 메시의 활약에 힘입은 바르셀로나는 라이벌 구단인 2위 레알 마드리드를 승점 4점 차로 따돌리고 리그 최종전 결과와 관계없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며 통산 23번째 리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네, 스포츠24의 자랑 3일의 예측 승부 3세판 시간입니다. 이경재, 허재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네, 뭐 요즘에 야구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늦게 끝나요. 그래서 하루하루 야구를 보다 보니까 하루도 일찍 가고 일주일도 일찍 가고 세월이 일찍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재원 기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래도 뭐 올 때마다 항상 반갑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두 분을 위해서요, 긴장하라는 의미에서 지난 예측 경기 결과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프로듀서에 이어 야구 3세판 전문가도 전문사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안승호 기자가 각각 한 경기씩만을 들려줬고요. 이원만 기자는 모든 경기를 맞춰주셨습니다. 지난주 위너팀은 삼성, 두산, 넥센, SK였습니다. 잠깐 주춤했던 허지원 기자의 촉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3경기 맞춰줬고요. 최용석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는 저조한 성적입니다. 수원, 맨시티, 바르셀로나가 이겼고
맨유와 아스널은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네, 성적이 좋은 적은 많았지만요. 이번에는 제가 유독 더 기쁩니다. 왜냐면요. 지난주에 3세판 예측 경기 6경기를 모두 맞추신 시청자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JJANG, 짱으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가진 분입니다. 이 고수에게 한마디씩 좀 해주실까요? 네, 이 6경기를 다 맞추는 네.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뭐 이렇게 출연도 하고 한 줄 평도 하고 있지만 뭐 프로야구 4경기 다 맞춘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정말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짱입니다. 허재영 기자는요? 이게 지금 6경기가 야구랑 축구 다 같이 맞춘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저도 짱님에게 드리고 싶은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요, 받고 싶은 경품을 좀 남겨두십사 하는 건데요. 빵빵한 저희 경품 목록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자면요. LG의 박용택 선수가 사용한 사인 방망이를 시작으로요. 한화의 김태균, 또 넥센의 박병호, 두산의 유희관, NC의 나성범, 또 차두리 선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애장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등 당첨자 분께서 받고 싶은 선물 선택해서 띠링띠링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첫 당첨자가 나왔을 뿐입니다. 여전히 빵빵한 선물 많으니까요. 3세판 한 줄 평 따라잡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3세판 이어집니다. 함께 하세요. 네, 야구 3세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류현진 선수 어깨 수술을 받았어요. 네, 뭐 충격적인 뉴스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어깨에 구멍을 뚫어서 렌즈가 달린 관이죠. 관절경으로 수술을 했는데요. 수술 시간은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하고 이 어깨와 팔을 반지 모양으로 이어주는 연골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 생겼는데 네. 관절 와순이라고 해요. 와순이 이제 찢어졌기 때문에 그걸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뭐 제가 의학적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잘 없지만 비슷한 수술을 받은 선수들이나 관계자들한테 좀 물어보면 네. 투수가 이제 어깨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이고 또 선수 생명을 놓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아무리 빨라도 1년 정도 재활이 걸릴 것 같은데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은 어깨가 아팠지만 왜 아픈지를 몰랐어요. 다행인 점은 이제 아팠던 부분의 원인을 찾아냈으니까 네. 잘 그 재활 시간을 이겨내고 빨리 마운드에 올라와서 다시 우리 뭐 팬들 국민들에게 희망을 던지는 그런 투구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몸을 많이 혹사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네. 된 경우는. 그동안 뭐 많이 크게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 쉴 시간 없이 던졌는데 한국에서는 7시즌 동안 1200이닝을 넘게 소화했고 미국 진출까지 합하면 9시즌 동안 한 180이닝 정도 매년 던졌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4일 휴식, 5일 등판 이런 스케줄을 계속 따랐는데 좀 빡빡한 시스템 속에서 이동 거리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들이 모두 다 어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국내에서는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네. 이제 유현진 선수가 굉장히 지능적인 투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심 타선을 상대할 때는 전력으로 던지다가 또 이제 하이 타선을 만나면 조금 쉬어 던지고 본인 스스로 어깨에 대한 어떤 보호를 하면서 투구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뭐 대부분의 강타자들이니까 쉬어가는 타순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2년 넘게 계속해서 이제 좀 있는 힘을 다해서 던지다 네. 보니까 좀 무리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류현진 선수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요. 주말 국내 프로야구 4경기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과 함께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두 팀이죠. 두산과 SK 중요한 길목에서 만난다고요. 네, 먼저 뭐 두산은 최근에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이 중요한 삼성전에서 완패를 했잖아요. 마야가 나와서 시즌 최다 실점에 최다 점수 차로 망신을 당했고요. 또 그 다음 경기가 사자 잡는 사냥꾼 니퍼트가 나왔는데 팀의 연패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니퍼트가 삼성전에서 통산 성적이 13승 1패였고요. 또 8연승을 달렸는데 9경기 만에 졌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한 투수가 한 팀에게 이렇게 천적 관계를 보였던 경우가 많지 않은데 니퍼트와 삼성이 그런 관계였는데 이번에 니퍼트가 삼성이 무너지고 말았고요. 때문에 팀 분위기도 많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쭉 성적을 놓고 보면 두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펜이죠. 시즌 전에 기대했던 젊은 선수들, 뭐 김감률 선수는 발목 부상으로 이미 뭐 시즌 아웃이 됐고 마무리 윤명준도 블론 세이브가 벌써 5개거든요.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고요. 네. 함덕주도 불안한 모습입니다. 막강한 선발진을 갖췄지만 이 팀 방어율이 9위에 불과합니다. KT 바로 윗자리고요.
대부분의 불펜진이 평균 자책점이 5점이 넘어가니까 이기고 있어도 굉장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에 맞서는 SK도 뭐 두산보다 조금 낫지만 기대만큼 헐헐 날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운드가 꽤 안정이 돼 있고 타선도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못 치지는 않은데 파괴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그런가 좀 기록을 봤더니 가장 타율이 높은 선수가 이재원 선수인데 3할 1분 4리입니다. 뭐 순위를 보자면 뭐 17위, 18위권이고요. 홈런도 11개를 치고 있는 브라운을 제외하고는 다음이 박정권, 정상호 선수가 4개씩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 타선이 다른 팀보다 조금 약한 것이 SK의 큰 고민이고요. 두 팀의 경험 좀 예상하기 힘든데 두산이 삼성의 두 경기를 모두 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7할의 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어려운 예상이지만 이번엔 어떤 홈팬들의 응원이 좀 보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산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경재 기자는 두산이 승리한다고 했는데요. 3세판으로 함께 보시죠. 네, 두산의 승리를 지지해준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홈 최고 승률을 기대한다고 했고요. 안승호 기자는 삼성의 대항마 1순위가 두산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두산의 마운드가 초토화됐다고 SK가 유리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번엔 선두권 도약을 노리는 두 팀입니다. NC와 넥센의 대결이죠. 네, 뭐 두산 SK보다 NC 넥센이 지금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화와 더불어서 올 시즌에 감독에 의한 어떤 플러스 점수가 가장 많은 두 팀은 이제 넥센과 NC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네. NC는 뭐 그야말로 소리 없이 강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위기도 있었지만 금방 극복하고 상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는데요. 타선에서는 최근 나성범의 방망이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시즌 초반에 부진에 빠지면서 팀에서도 6번까지 내리면서 어떤 충격요법을 쓰기도 했는데요. 워낙 뭐 기본적인 하드웨어나 야구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금방 극복을 해냈습니다. 목요일경까지 최근 5경기에서 17타수 8안타를 기록했고 그중에 홈런이 3개였습니다. 마운드에선 새로운 화수분 야구를 이제 NC가 선보이고 있는데요. 선발진에서는 손민환과 박명환 이 두 노장 투수가 보란 듯이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는 박명환 선수가 삼성을 상대로 6이닝 동안 안타 2개만 내주면서 무실점 5년 만에 첫 그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불펜에서는 최근 새롭게 마무리를 맡은 임창용 선수가 뭐 이름이 비슷하고 보직도 같죠. 삼성의 임창용 선수보다도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승 8세이브의 평균 자책점이 1.56인데 네. 뒷문이 확실하게 안정이 되면서 NC도 예상 가능한 그런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넥센도 시즌 분위기나 흐름이 이 NC와 비슷한데요. 류현주 선수가 리그 수위 타자를 지키고 있고요. 박병호는 역시 무섭습니다. 김하성과 윤성민도 주전 자리가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엔 이태근의 방망이까지 불이 붙었습니다. 팀 타율이 무려 2할 9푼 1리로 전체 1위고요. 팀 홈런도 목요일까지 62개로 1위. 팀 타점, 팀 득점도 모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뭐 가정이지만 강정호와 서건창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네. 서건창 선수도 재활을 서둘러서 다음 달 말이면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 NC 선발이 박명호 선수가 나올 차례인데요. 직전 경기의 흐름을 좀 이어갈 확률이 크다고 보고요. 박빙이 예상되는 승부, 저는 NC의 승리를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은 NC와 넥센의 경기입니다. 3세판으로 전망해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이경재, 이원만 기자가 완전히 깨어난 나성범을 언급하면서 어떡하지 너? 라면서 넥센을 걱정했습니다. 반대로 안승호 기자는 넥벤저스, 넥센을 응원해 주셨네요. 네, 이번엔 롯데가 LG를 상대로 상승세를 주말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또 선두를 탈환한 삼성, 광주에서 기아와 만납니다. 네 팀의 한 줄평 묶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경재 기자가 편안한 사직에서 롯데가 홈런을 빵빵 터뜨린다고 했고요. 안승호 기자, 쌍둥이 잠에서 깨어나는 중이라고 LG가 이길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원만 기자는 LG가 부상으로 흔들릴 거라며 롯데의 승리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삼성과 기아의 경기 예측 분석평도 이어집니다. 네, 이경재, 안승호 기자가 기아의 승리로 뜻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사자 잡을 절호의 기회, 블루 콤플렉스와 작별이라는 말로 기아가 삼성을 꺾을 거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반면 이현만 기자, 삼성 승리에 공 5개로 올인을 해주셨고요. 그 근거로 기아가 툭하면 역전패한다라는 한 줄평 주셨습니다.
허정 기자가 보기에는 어떤 한 줄 평, 어떤 편이 가장 인상이 남나요? 지금 삼성 기아전을 보면은 나머지 두 명의 기자는 별 2개, 3개씩을 주면서 기아 우사를 던쳤는데 이원만 기자가 지금 5개를 주면서 삼성에 손을 들어줬는데 네. 이 굉장히 감정적인 한 줄 평이거든요. 툭하면 역전패고 실점 뭐 자판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원만 기자 김기태 감독하고 굉장히 친하고 기아 프런트랑도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이가 멀어질지 걱정이 좀 됩니다. 다양한 의견들 축구 3세판에서도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날 K리그 클래식에서는 재미있는 대결이 벌어집니다. 제주와 전남이 맞붙는데요. 조성환 감독과 노상래 감독의 절친이라고요. 두 감독이 70년생이에요. 똑같이 동갑내기 절친입니다. 선수 네. 시절에도 굉장히 라이벌이었는데 노상래 감독은 공격수였고 조성환 감독이 수비수 출신이어서 계속 맞붙었습니다. 현역 시절에 11번 맞붙었는데 첫 대결에서만 노상래 감독이 골을 기록했고 이후 8번 대결에서는 조성환 감독이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 변신한 다음에 지난 3월 8일 개막전에서 만났는데요. 그때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결에 더욱 눈길을 끄는데 이번 대결은 제주 홈에서 펼쳐집니다. 원정팀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죠. 올 시즌 제주가 5번의 홈경기에서 4승 1무입니다.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전남으로서는 모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더구나 두 팀의 맞대결에서 제주가 최근 9경기에서 7승 2무입니다. 9경기 연속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좀 제주가 우세해 보입니다. 네, 원정팀의 무덤에서 전남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3세판 예측 참고하시죠. 네, 많은 이유로 모두 제주의 승리를 점쳐주셨습니다. 허재원 기자, 제주 성 넘기에는 전남이 약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홈에 강한 제주에 대해서 김동환 해설가, 주전 부상도 문제없다라고 각각 의견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K리그 클래식 12라운드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경기입니다. 최근 급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천이 전주 원정에 나선다고요? 네, 뭐 전북이 워낙 강합니다. 9승 1무 1패입니다. 승점 28점인데요. 흔들림 없이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대 인천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전북이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느라고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5월에만 5경기를 지금 치렀습니다. 이번 인천전이 끝나면 또 곧바로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해서 16강 2차전까지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천과의 경기에 당연히 사력을 다해서 나서기가 쉽지 않겠죠. 인천이 시즌 초반 6무 2패로 8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인천 굉장히 만만한 팀이었는데 지난 3일 대전을 제물로 첫 승을 거둔 이후에 제주와 부산까지 잇따라 꺾으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순위도 공동 5위까지 급상승하면서 자신감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김도훈 감독이 구상하는 요즘 유행이죠. 늑대 축구의 본색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3라운드 맞대결에서도 0대 0으로 전북과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도 인천의 자신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전북과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인천의 대결입니다. 계속 인천의 좋은 얘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도 더블 스쿼드를 제대로 갖춰놓은 전북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전북의 승리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보시죠. 네, 전북의 승리에 공 4개 이상씩 나왔습니다. 허재원 기자, 전북이 지쳐도 이긴다라고 해주셨고요. 최영석 기자, 침략이 불가능한 전주성이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김동환 해설가는 인천 강세도 소용없다라고 딱 잘라 말해주셨네요. 네, 동해안 더비로도 불리죠. 울산과 포항, 월요일에 맞붙는다고요. 네, 울산이 요즘 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개막전 승리를 포함해서 3승 1무로 무패 행진을 달렸는데 최근 7경기에서 4무 3패입니다. 단일승도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격이 너무 부진합니다. 경기당 슈팅 수가 10.7개인데요. 10위에 그쳐 있습니다. 양동현, 김신욱 이 트윈타워가 중심인데 그 위력도 이제 미비해졌습니다. 공중볼 경합은 강하지만 공격 패턴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를 오히려 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포항전에서는 주전 골키퍼 김승규와 미드필더 따르따 이 2명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는데요. 이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포항은 2라운드 맞대결에서 2대 4로 울산에 크게 졌습니다. 그동안 불안했던 제로톱 점수를 개선해서 서력전에 나선다는 생각이지만 그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패스의 정확도와 점유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양쪽 풀백들의 오버래핑도 황선홍 감독의 욕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는 광주전에서 퇴장당한 고무열까지 결정을 하고요. 공격의 핵이죠. 김승대를 비롯해서 나자르와 김대호까지 주축 멤버들이 모두 전력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시즌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전술의 세밀함이나 완성도가 모두 떨어집니다. 무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웬만해서는 무승부 예측을 안 하는 허재원 기자가 무승부의 의견을 던지셨는데요. 허재원 기자의 무승부 의견으로 더욱 기대되는 울산과 포항의 맞싸움 한 줄 평으로 함께 하시죠. 네, 허재원 기자가 큰 기대 맛이다라는 말로 김동환 전문가 각 팀이 슈팅 수와 수비가 부족하다라면서 각각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습니다. 최용석 기자만이 요즘은 영일만 친구가 더 좋다라면서 포항의 승리를 전망해 주셨네요. 네, 강한 한 줄 평과 기자들의 치열한 적중률이 함께합니다.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프로축구 제주의 조성환 감독 요즘 행보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주황색으로 염색을 했다고요? 2만 명 관중이 넘으면 네. 머리를 염색하겠다는 이런 공약을 했었는데 지난 5일이었죠. 울산전이었는데 관중이 2만 13명 들어왔습니다. 딱 13명 차이로 파격적인 염색을 하게 됐는데 뭐 이런 기회에 한번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13명의 관중 참 감사하네요. 이경재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원 감독 전에 감독이 박경훈 감독이었죠. 근데 박경훈 감독도 뭐 이런 톡톡 튀는 이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팀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네. 프로축구가 뭐 야구에 비해서 조금 흥행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감독들이 직접 나서서 이런 몸부림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 팬들 입에도 많이 오르게 되고 전체적인 흥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3세판 한 줄 평 따라잡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공약 한 번씩 걸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참여자가 200여 명을 돌파하면요. 현재는 100명 네.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명을 돌파하게 되면 공약을 하나씩 걸면 어떨까 싶은데. 뭐 저는 사실 염색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제 앞에 유니폼 저지가 네. 4개가 놓여져 있죠. 김태균 선수, 박병호, 유희관 선수, 나성범 선수가 그쵸. 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야구 예상하기 힘들거든요. 네 네. 경기를 모두 맞추는 분께서 희망하는 선수의 저지를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가서 사인을 받아서 드리는 걸로 공약을 걸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재현 기자는 뭐 내거실 공약이 글쎄요, 뭐 있나요? 제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 좋아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염색하죠, 저도 염색. 뭐 농구공이라든지 아, 농구화라든지 농구화. 선수들이 직접 신었던 뭐 그런 용품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경품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저는 저의 애장품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할까요?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주에 신상 경품이 입고되었습니다. 차두리 선수의 사인이 들어간 유니폼과요, 구단 로고가 들어간 야구 헤드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갖고 싶은 분들은 한 줄평 이벤트와 아울러서 원하는 경품 꼭 적어주세요. 이번 주 이벤트는 오늘 낮 3시에 종료되니까요. 시간 엄수해 주시고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하는 이벤트로 더욱 풍성한 5월 되길 바라면서요. 스포츠24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